안녕하십니까, 콘따구리입니다. 오늘은 콘크리트 타설 세 번째 시간으로 타설 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콘크리트 타설 후 관리하면 키포인트가 양생과 거푸집 동바리를 어떻게 설치하고 제거할 거냐 부분이죠. 양생 작업이라는 것은 콘크리트의 강도라든지 내구성 또는 수밀성 등의 소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멘트의 수화 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품질이 좋은 콘크리트를 얻기 위해서는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부터 적절한 환경에서 양생을 잘 하여야 하겠죠. 그래서 양생 작업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타설된 콘크리트가 시멘트 수화 작용에 의해서 충분한 강도를 발현하여 인장 강도를 잘 발현되면 인장균열이 발생되지 않죠.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 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콘크리트를 적당한 온도, 충분한 습도, 그래서 이러한 온습도를 잘 유지시켜 가지고 유해한 작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양생 작업이라 그러면 온도저 양생이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오늘 수변 양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변 양생은 첫째 담수 양생, 아니면 살수 양생, 밀봉 양생,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담수 양생은 가장 완벽한 수변 양생입니다. 그죠? 물로 가두는 거죠. 물론 수전 양생하고 좀 거의 비슷한 의미로 씁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표준 양생할 때 수중에다 집어넣는 거라든지, 아니면 아예 완전한 수중에서 수중 콘크리트 타설해서 수중 양생하는 거, 그거하고는 약간 별도로 콘크리트 표면에 이제 물을 가두는 거죠. 두 번째 살수 양생은 콘크리트 표면에다가 스프링클러라든지 아니면 양생포, 양생 매트를 덮고 수분을 적절하게 수분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밀봉 양생을 하면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피막 양생제죠. 피막 양생제는 수성이나 유성이 있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또는 이제 방수제나 플라스틱 시트를 이용하게 되죠. 방수제나 플라스틱 시트는 막 양생제보다 덮는 시점이 조금 뒤에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무게 때문에 표면이 약간 거칠게 될 수도 있죠. 자, 담수 양생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콘크리트 표면에 한 10cm 정도의 담수 높이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이 거푸집을 한 10cm 정도 높게 하고요.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사춤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이 리퀴지가 생기는 거죠. 그게 다 완료된 상태에서 여기다가 물을 가두는 겁니다. 근데 물을 10cm 가둔다 그러면 실제로는 매트 콘크리트에서는 대단히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팁을 말씀드리면, 콘크리트를 다 타설 완료하잖아요. 그러면 펌프카도 있고 레미콘 트럭도 있습니다. 그러면 레미콘 그 회사에서 양해를 구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그 온수를 운반해서 펌프카로 타설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위에 쉽게 빠른 시간에 담수를 할 수 있죠. 콘따구리. 그 다음에 살수 양생, 이렇게 물을 뿌리는 건데요. 이 양생 매트가 없는 상태에서 물을 뿌리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 실험에 의하면 15분이면 여기가 충분히 마릅니다. 그러면 표면이 균열이, 건조균열이라든지 나타날 수가 있죠. 소성수축균열은 가장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인적으로 뿌린다고 하면 15분마다 와서 물을 뿌려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해버리면 파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판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아이소 핑크 같은 걸 놓고 그 위에다가 물을 뿌려서 줄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피막 양생 부분을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밀봉 양생 중에 피막 양생이 대표적인데, 지금 이게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농약통에 이렇게 지금 여기 피막 양생제 액체로 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뿌리고 있죠. 그러면 가장 포인트가 어느 시점에 이렇게 뿌려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이렇게 비닐처럼 인공 비닐이죠. 인공 비닐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느냐는 건데, 가장 좋은 포인트는요, 콘크리트 표면에 물방울이 거의 사라질 때쯤, 그때 이렇게 뿌리면, 만약에 물이 있을 때 뿌리면 물하고 이게 섞여 버리잖아요. 그리고 너무 건조할 때 뿌리면 균열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한 콘크리트 안으로 이게 침착이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양생하고 중요 포인트로 또 타설을 관리해서는 이제 거푸집하고 동바리 부분을 들 수 있겠는데요. 거푸집 같은 경우에 이제 존치, 동바리는 철거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일단 거푸집 설치하는 거야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거푸집 해체 시기가 어떠냐라는 부분이죠. 아직도 시방서가 바뀐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자, 일단 벽체나 이런 측면, 보나 기둥의 측면 부분 5메가파스칼 유지, 이 값은 그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5메가파스칼이라고 정한 이유는 벽체 같은 경우에 거푸집을 떼도 스스로 5메가파스칼이면 충분히 자립이 됩니다. 또한 초기동의 방지 조건 뭡니까? 5메가파스칼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최하 5메가파스칼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휜부재 부분 아랫부분, 슬래브나 보의 밑면, 아치 내면 이런 부분에는 예전에는 설계 기준 강도의 3분의 2 이상, 그러면서 최소 14메가파스칼 이상으로 다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뀌었죠. 단층 구조는 이렇게 하지만 다층 구조, 지금 거의 짓는 구조물이 다층 구조가 대부분이니까요. 다층 구조는 설계 기준 압력 강도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발이라든지 거푸집이라든지 이제 추가적인 세트가 더 필요해서 공사비 부분에서는 SM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이 더 추가되는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시방 기준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만큼 휜 처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 중 몇 번씩 9시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강화한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강도 시험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벽체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5메가파스칼. 보통 이제 일반 보통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20도 이상에서는 3일, 그 이하 10도 이상에서는 4일 정도가 걸리죠. 그래서 이때 5메가파스칼이 됐다고 보고 거푸집 탈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험한 데이터를 보죠. 지금 물시멘트비 보통 50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연두색이면 50메가파스칼인데요. 50메가 선인데요. 50% 물비에 이제 일종 콘크리트를 해버리니까 10도 정도 양생하니까 하루 반나절 정도면 벌써 5메가파스칼이 나오죠. 또 20도 근처에 가면 벌써 하루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쪽에서 이쪽에 이제 3일이나 4일로 얘기한 것은 시방서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거죠. 자, 다음은 동바리 철거 시기하고 거푸집 철거 시기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릅니다. 따로따로 생각하셔야 돼요. 동바리는 받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푸집을 떼어낼 때 당연히 동바리를 철거를 하죠. 그렇지만 동바리는 다시 적절히 재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동바리 철거 시기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평균 시험값이 평균이 설계 기준 강도 이상으로 나올 때까지 존치해야 되고요. 또 설계 기준 강도 이상인데 만약에 슬라브 위에 만약에 장비가 탄다든지 아니면 무거운 하중이 일시적으로 적치된다라고 보면 동바리 해체에도 이런 외한 하중이 작용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제어될 경우가 예상되면 미리 동바리를 계산해서 적절히 다시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점검 나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빠진 현장이 있던데요. 시공 중에 고층 건물, 보통 아파트 같은 건축 같은 경우에 이제 아파트 건물이 많고 층층이 해서 이렇게 한 5층 건물이라 하더라도 위로 수직성으로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면 최소 3계층에 걸쳐 동바리를 연속해서 재배치해야 됩니다. 연속 재배치입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 갑자기 삼풍백화점이 떠오르긴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설치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어쨌든 다층 구조물, 그런 구조물에서는 최소 3계층에 걸쳐 동바리를 설치한다. 그리고 동바리 해체에도 유해한 하중이 제외될 경우 동바리를 적절히 재배치해서 설치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